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차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연히 가을 날씨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화창합니다.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 감소세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에 관련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손 잘 닦으시고요. 우리 지붕경매 이러한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지붕경매 공부해야 됩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가장 중요한 게 소송과 협상입니다. 오늘 36강 할 차례인데요. 35강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그 타공유자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자로 사망자로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35강 지난주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실전반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우리 23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또 12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이 2시간 동안 매주 6개월 동안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지난주에 또 했던 내용 갖고 거기에 마침 피상속인 망자가 생겼을 때 그 주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상속인의 상속 비율과 주소를 찾아내는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주 잘 공부하시면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페이지 65페이지가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36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6가지 서류에 대해서 6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가장 먼저 초본을 뗍니다. 보정을 첫 번째 보정을 받아가지고요. 두 번째 이 초본상에서 피고 타공유자가 사망한 것으로 초본상에 나와 있을 때 재판부에서는 그 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보정서를 내는데 이 보정서는 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가지 서류인데요. 이 6가지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초본까지 이렇게 6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 비율을 또 계산하는 이 가계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6가지 서류는 보정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6가지 서류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자가 생겼을 때 이런 필요한 서류들이니까 바로 우리 실전에서 이러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35강에 이어가지고 오늘 36강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청구 취지 청구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가계도를 만드는 것을 실전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실전반에 우리 제자들이 직접 투자한 물건입니다. 피고가 망자인 관계로 보정을 재판부로부터 2번 받는 거죠. 처음에 망자인지를 모르니까 주소가 가지 않아서 그 소장이 피고한테 망자인지 모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아서 또 보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본을 띄어서 그 초본을 띄어보면 사망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망자의 초본을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요. 재판부에서는 두 번째 보정서를 이렇게 또 발급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줍니다. 그때 이 보정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서류를 띄워가지고요. 전부 어떤 관계로 가계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긴 굉장히 복잡한 경우를 만났는데요. 이래서 이 상속 지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또 가계도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밑에 상속인이 몇 명이 되고 그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 되는지 13분의 2가 되는지 이런 관계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도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계도 피상속인인 망자 맨 처음에
사망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피고로서 타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출하게 되면은 망자인 게 초본에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고 하는 관계인데요. 여기에 친양자 관계 증명서가 나옵니다. 친양자는 친자가 붙는데요. 친양자가 무슨 말이냐? 입양에 친자가 붙는다는 건요. 친자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같이요. 친자가 붙었다는 거는 바로 내 친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친자식과 같은 양자를 친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양자를 입양하면은 옛날에 나를 낳아준 부모는 바로 법적으로만 남아 있고요. 지금 다시 그 양부모, 친양자는 그 나를 입적한 양부모가 이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재산 상속 관계에서도 나를 낳아준 친부모는 법적으로 부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혹시 친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양자인지 양자인지 일반적인 양자는 그냥 양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친양자와 양자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친양자인 경우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쭉 띱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명시해 줘야 되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입양인 경우에는 양자된 자식이요. 그 친생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하고 양자 그냥 입양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이 입양 앞에 친자가 붙게 되면은 나를 낳아준 친생부모, 친부모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법적으로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멸하게 되고요. 일반 양자의 입양한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친생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양부모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는 양자 양쪽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양자입니다. 그리고 친양자는 나를 낳아준 부모로부터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친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이 6가지 서류를 갖고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보정서를 통해가지고 또 가계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입양관계 증명서와 관련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또 친양자 입양의 경우 그 양자된 자식은 그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그래서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입적한 양부모가 이제 친부모가 돼가지고 친부모로부터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친양자와 양자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입양관계 증명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2가지를 띄어야 된다. 친양자 입양의 그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친생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한다. 오로지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 친양자 입양제도는요, 2005년도 민법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제도다. 여기까지 지금 피상속자와 상속인의 관계, 가계도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상속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우리 이 실전반에서 실제 공부했던 내용을 갖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영상 강의는 9월 16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상속인 주소 찾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피상속인이 사망자로 나타났을 때 보정서를 받아가지고 상속인 주소 받는 법을 우리 사무총장님이 실전에서 이제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직접. 지금 248강이 있는데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공부가 되는데요. 오늘 이걸 공개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비상속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조금 울리긴 한데요. 감안해서 약간 그 볼륨을 낮춘 다음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낙찰을 받고 이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성지권이고요. 한 5월 정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두 분이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분묘고 둘이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사촌간인데 이제 한쪽은 이제 본인 아버지, 한쪽은 이제 한 명만. 잠깐만요. 아직 사망 얘기를 아직 안 했고.
분묘가 두 개가 있는데, 사촌간이고, 각자의 부모의 이제 분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사촌간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다 주민번호가 없었었어요. 일부러 사실은 그런 거를 좀 겪어보려고 일부러 사준 것도 없잖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낙찰 받고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보내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치 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소송을 바로 진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소장을 이제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내용 증명을 몇 차례 보내는 거는 판사가 소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몇 번 보내는 거고, 어찌됐건 한 번만에 보내든 몇 번만에 보내든 판사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소장을 보냈는데 수치 이제 불명이 돼가지고 바로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졌었고, 주소 보정 명령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바로 그냥 초본 떼면 되는 거예요. 초본 떼서 이제 주소가 이겁니다라고 이제 올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82년도인가에 등기가 됐는데, 그 주소지에, 잠깐만요. 이걸 한 번 더. 그 주소지에 전입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초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주민센터를 가봐도 그 초본을 받지 못해서 주소 보정 명령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소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이제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죠. 어디서 이 사람 주소를 알 수 있을까? 다른 관공서 중에서 시청을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소지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안양이었는데, 안양시청에는 이 사람 그 정보가 있겠거니. 또 하나는 이 사람 사는 곳은 안양으로 되어 있었지만 땅은 화성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에도 뭔가 정보가 있겠거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양 세무서 뭔가 세금을 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안양 세무서 이렇게 세 군데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안양 세무서에서도 답이 없었고, 안양 시청에서도 답이 없었고, 화성 시청에서는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여기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했던 거고요. 화성시에서의 답은 요겁니다. 그 사실조회 요청 회신 불가 통지. 왜 그러냐? 그 귀기관, 법원이죠, 그죠? 귀기관에서 요청하신 사실조회는 지방세 기본법 또 해서 법원에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회신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조회를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그냥 과세정보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하니까 얘네들도 조금 깜짝 놀랐겠죠. 뭐 이 정도 가지고 과세정보라는 거가 어마어마한 정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소지잖아. 또는 주민번호. 그죠? 그래서 아예 과세정보 중에, 다음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과세정보 중에 인적사항. 그 인적사항 중에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 요것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다시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사실조회로는 좀 약하다라고 이제, 기간까지도, 서로의 기간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문서제출 명령이라는 걸로, 다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은 이렇게 해서 그 세 군데에 보냈던 내용이고요. 그거하고 이제 화성시에서 제출 명령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못 주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곧바로 제가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 모든 거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친절합니다. 잘 가르쳐주고. 아무튼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사실조회 신청할 때는 과세정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과세정보 중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표시해달라라고 했고, 뭐 취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화성시청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여기서 이 원인을 쓰는 거를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법령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해당 유형이 어떤 경우냐, 내가, 화성시청에, 법원을 통해서 화성시청에 문서제출 명령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냐, 통상적으로 문서제출 명령은, 실제로 피고 내지는 원고 등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을 때 그걸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기보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갖고 있느냐, 인용 문서를 갖고 있느냐, 신청자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느냐, 또는 신청자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느냐, 신청자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냐, 법률관계 문서냐,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로 한 자, 여기까지 지금 들어봤고요. 지난 주에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요번 주죠. 지난주가 아니고 요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16일 날입니다. 16일 날 수요일 날 실전반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그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런 실전반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서 제출 명령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라든가 자치단체, 시군구에다가 보내게 되면요, 이 사실 법원에 그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 좀 강한 거죠.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수 있는 이런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주소들 또 알아내고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이 그 주소를 다 알아냈고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번 있어요. 지금 강의가 짧게 4개가 있는데요. 한 그 다음 주까지 필요하면은 제가 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들을 실전반에서 하게 되는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수시로 6개월 과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강의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23일 날에도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소송과 협상과 아주 깊은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지금 400만 원이고요. 6개월 과정이. 또 온라인 과정, 조금 아까 같이 지방에 계시거나 이렇게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게 1, 2, 3편이 있어요. 지금 보신 거는 이제 3편을 보신 거고요. 이거 3편만 보시려고 그러면은 200만 원 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2편, 1편까지 해가지고 다 보시게 되면 한 2년치가 있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시고요. 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또 문의하셔도 됩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셔 가지고 하면 되고요. 10월 12일 날 화요일 날 10월 12일이 화요일인데요. 지금 여기 밴드에 안 올라와져서 그런데 1일 특강이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0월 12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13일이네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10월 13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공지가 안 돼서 그런데 9월 달에 있는 거는 연기랍니다. 아직까지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감소되는 게 없어서 다음 달 10월 13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강의료는 등록하는데 5만 원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6개월 과정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에서 9시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렇게 1일 특강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연기를 했으니까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나 또 제 전화번호로 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피상속인, 상속인과 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사망자로 나타났을 때 그 상속인의
주소를 어떻게 찾는지,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번에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강의, 연재하는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외출하셔가지고 좀 맑은 공기 마셔보시고, 또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3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